오늘의 주제예요. 이거 원래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브릭스 근본이 통화 만든다 라는 주제고요. 네, 요걸로 이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바바코프 러시아 국가두마 부의장은 3월 30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 경제국의 브릭스 블록이 다가오는 더반 정상회담에서 제시될 새로운 통화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통화로서 결제로의 전환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브릭스 지도자 정상회담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준비가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릭스 내에서 단일 통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금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그룹, 휘토류 원소 또는 토양에도 고정될 것입니다. 요 얘기를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도 살짝 떡밥을 던져드렸던 거긴 한데 우리가 다음에 찾아오게 된 다음 통화 시스템에서 이제 근본이제가 아주 유력하거든요. 근데 다음 통화 시스템에서의 근본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1944년 뭐 브레튼 우즈 이때의 근본이제가랑은 달라요. 좀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근본이제 시스템인데 그래서 요거를 방코르 시스템이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싶어요. 예, 방코르 시스템이라고 규정을 짓고 싶어요. 아니 어차피 이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전신으로 갈 것 같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의 단계에 왔어요. 다음 근본이제는 방코르 시스템을 할 건데 이 방코르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이 SDR이라고 있거든요.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요거의 전신이기는 해요. 요거의 전신이긴 한데 요거가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서 SDR로 간 거고 요걸 제대로 쓰면은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새로운 근본이제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예,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고 오늘은 일단 브릭스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브릭스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40% 이상과 세계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 그룹은 G7 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알제리를 포함하여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여러 국가가 블록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이랑 해가지고 그 파트너십까지 맺었어요. 브릭스가 아니라 그 브릭스 플러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브릭스 플러스로 그 기존 브릭스 멤버들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멤버,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식적으로 이제 참가 신청을 냈고요. 아무튼 여기 바로 뒤에 나오네요. 작년에 이란은 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달 초 날레디 판도르 남아공 외무장관은 브릭스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굉장하다고 밝히며 자신의 책상에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아르헨티나,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12통의 편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브릭스에 나도 좀 가입하고 싶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국가가 여기 국가 포함해서 총 12개나 된다는 거죠. 가능한 브릭스 통화에 대한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워싱턴의 경제 강압 정책의 결과로 미국 달러로 무역을 수행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작년이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이 스위프트 제재라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하고 모든 달러 거래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달러를 무기화했다. 다다다당. 달러를 가지고 뭐 이 국가를 압박했으니까. 그래서 달러를 무기화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걸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 그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나 이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외환보유고에 보관해 놨는데 이거 미국이 한번 미국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이거 다 동결되고 나는 아무런 무역 결제도 못 하게 되는구나. 내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었지만 그건 내 목에 칼을 겨누게 되는 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사실 러시아 이전에도 이란은 예전부터 스위프트 제재를 막기도 했고 뭐 북한 같은 경우도 당연하죠. 그런 스위프트 제재를 막긴 했는데 러시아 같이 이렇게 큰 국가한테도 때린다는 건 이제 뭐 다른 국가들은 뭐 더 쉽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만 아시아 국가 그룹이 미국 달러, 유로, 엔, 영국 파운드를 금융거래에서 제외하고 대신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인 브라질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양국 간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합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진짜 위안화 결제를 했죠. 석유 거래를 위안화 결제로 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모든 거래의 80% 이상이 위안화랑 루블화예요. 요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탈달러 현상이 엄청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 골드만삭스 수석 경제학자 짐 오닐은 이번 달에 브릭스가 미국의 경제 헤게모니가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도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무 달러를 하나 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막 무역도 막아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의 살 길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세계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국 달러는 글로벌 금융에서 너무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준이 통화 긴축 또는 그 반대인 완화 기간에 착수할 때마다 달러 가치에 대한 결과와 연쇄 효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브릭스가 지금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새로운 통화 시스템 만들 거다, 요런 얘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로 이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원래 여기가 더 예전에 먼저 했었거든요. 이렇게 진짜 독자적인 그런 무역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통화를 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진짜로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대놓고 하면서 이제는 거의 전면전, 어떻게 보면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뿐이지 선전포고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내용은요, 브릭스는 이미 G7을 추월했습니다 라는 요 기사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브릭스 국가가 세계 PPP GDP 점유율에서 공식적으로 G7을 추월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PPP라는 게요, 그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건데, 요거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PPP라는 게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건데, 제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여기 제 옆에 있는 이 외국인 친구는 $1,000를 벌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번 거냐를 따질 때 이 환율을 모르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환율을 모르면 되게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얘네 둘 다 똑같이 빅맥을 팔았다고 칠게요. 이 빅맥 햄버거를 팔았다고 칠게요. 똑같은 재료를 쓴 똑같은 햄버거를 팔았다고 칠게요. 얘는 100개를 팔았어요. 근데 얘는 200개를 판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그죠? 얘가 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물건이라면,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일물일가제라는 것부터 가야 되거든요. 일물일가. 똑같은 물건이면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햄버거 100개, 여기도 똑같이 100개를 팔았어요. 근데 얘는 100만 원을 벌었고 얘는 1000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햄버거 하나당 1만 원인 거고 얘는 그 햄버거 하나당 10달러인 거니까, 그러니까 1만 원과 10달러는 같다라고 보면은 이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다.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 계산을 때리는 방식을 이제 구매력 평가 지수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평가 지수.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햄버거 가격이 전 세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근데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이제 6,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스위스에서 햄버거 100개를 판 거나 우리나라에서 100개를 판 거나 똑같이 100개를 판 거예요. 똑같은 생산 능력을 뿜어낸 거예요. 근데 단순히 가격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여기 스위스에서 장사한 얘가 돈을 더 많이 번 것처럼 보여지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 지수, 진짜 얘네가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만큼 만들어냈느냐, 요거를 측정하는 게 구매력 평가 지수보다 PPP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요게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도 약간 논리적 허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안 쓰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에는 현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프리카가 포함되며
G7에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럽연합이 포함됩니다. 브릭스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집트 및 아랍에미레이트는 모두 브릭스 뉴 디벨롭먼트 뱅크에 합류했으며 여기가 이제 브릭스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예, 다른 많은 국가들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가나 쪽에 이미 몇몇 국가들이 12개의 국가들이 그런 희망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냈다고 했죠. 북미 자유무역 블록 나프타의 오랜 부분인 멕시코가 브릭스에 가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진정한 흔들림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지어 이 미국 편이었던 멕시코도 여기를 저버리고 브릭스로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세계 경제, 심지어 미국 경제에서도 미국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무역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다는 신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프타에서는 얘네가 한 팀인데 여기서도 사실은 미국이 그 동맹국을 그렇게 잘 대우해주지 않는다라는 반증이겠죠. 잘 대우해주면 굳이 얘네가 왜 나가고 브릭스를 갈까요? 그게 아니니까. 미국이 너무 독재자처럼 막 하고 있고, 현재 브릭스 5개국은 전 세계 GDP의 31.5%를 기여하는 반면 G7 점유율은 30%로 떨어졌습니다. 브릭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한되는 확대는 거의 확실히 이를 앞당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도 브릭스의 GDP가 G7을 넘어섰다는 거죠. 네, G7을 넘어섰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오는데 중국의 GDP는 2015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경제를 비교할 때 미국을 추월했다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 미국이고 빨간색이 중국인데 이렇게 쭉 성장해서 2015년에 딱 추월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차이가 이만큼까지 벌어졌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PPP라는 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GDP로 봐도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아마 미국이 20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중국이 14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이미 그 달러 기준으로 한 GDP로 봐도 중국이 거의 미국을 다 따라온 입장이기는 하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뭐 따라잡은 지 한참 됐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상품과 서비스의 그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 요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중대한 세계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요 문제는 제한된 새 회원국을 포함하여 브릭스 그룹이 중국과 러시아의 궤도에 매우 많이 있으며 EU와 미국을 포함한 G7이 그들 사이에서 견인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G7에 대한 대체 무역 블록을 만들어 제재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 세계 시장에서 EU의 참여국으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의 다양한 유럽 유산에 대해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 글로벌 기반에서 주요 브릭스 경제가 주도하는 다국적 기반으로 많이 논의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미국 하나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그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다극 체제로 간다는 거죠. 이거에도 이제 경제학자 중에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다극 체제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하나의 국가가 모든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분산된 어떤 하나의 동맹체, 뭐 유럽 연합처럼 그런 연합에 그래도 패권이 집중되는 게 조금 더 낫다. 라고 보는 거고, 뭐 지금은 사실 그게 낫다 안 낫다를 떠나서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단일로 맞짱 까서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합치는 거잖아요. 사실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를 막 방문하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번 주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브릭스는 중요성과 세계적 영향력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이것은 처음엔 느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통제권을 포기하라는 G7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브릭스가 이제 이미 GDP로 봐도 G7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게 잘 성장을 안 하잖아요. GDP가 성장을 잘 안 해요. G7은 오히려 더 심해요. G7 국가들은 오히려 좀 더 이게 성장이 좀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브릭스 국가들은 성장하는 속도가 더 가파르다. 지금 이미 뭐 구매력 평가 지수로는 뛰어넘었는데 성장하는 속도가 더 가파르다. 그래서 여기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앞으로 더 늘어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기축이 된, 여기가 중심이 된
그런 새로운 통화 시스템도 나오고 무역도 여기가 중심이 된 그런 무역망이 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브릭스도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경제가 많이 파탄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특히 이란 이런 국가들,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 보면 경제 자체는 뭐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또 쭉 빨려 들어오면서 진짜 어디까지 얘네들이 흡수해 가느냐, 또 요것도 중요한 맹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진짜 이빨을 드러냈고 어떻게 보면 이미 물었어요. 이미 물고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전쟁에서 세상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투자에 임한다면 조금이나마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